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과연 이쯤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제 총선이 슬슬 다가오고 있고 한국당은 전당대회도 끝이 났는데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국정운행 수행 지지도부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요. 먼저 2월 마지막 주차에는 잘하고 계시다. 49.4%. 그런데 3월 첫 주자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리얼미터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긍정 지지율이 49.4에서 47.3%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수행 일시를 보니까 아마 북미 회담 결렬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44.4%에서 46.5%로 증가를 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인데 오늘 갤럽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과연 갤럽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정당 지지율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동소이 38%를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소폭도 올랐어요. 30%에 육박합니다. 29.8이면 뭐 거의 30으로 봐도 무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좀 있지만 앞자리수가 거의 30%대로 지금 같아지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한국당이 뭘 잘했지? 왜 오르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전문가께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 지지율을 좀 한번 먼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분석해 주시겠어요? 당 지지율을 우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부터 가자. 네. 예.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아주 많이 특정하고 그 부분을 정량적으로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PR 업체 벌슨 마스텔러라고 상당히 유명한 PR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 평판의 50%를 대표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대표가 거의 대부분의 평판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현아 부사장, 네. 대한항공과 관련돼서 사실 대한항공이 잘못한 건 없는데 네. 조현아 부사장이 고성하고 폭행 논란 나올 때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네. 쥐구멍에 숨어드는 거죠. 네, 제 후배들이나 지금 동료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할 때도 조현아 부사장 얘기하면서 너희 그래서 이러냐라는 식의 것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감정노동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다. 어쨌든 대표가 중요하다. 예, 얘기거든요. 그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확실히 그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컨벤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이란다. 새로운 대표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표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물론 성공적인 전대는 아니었습니다. 5.18 망언도 있었고,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도 있었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은 좀 합리적인 중도보수층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무언가 기대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 리더십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쭉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 전당대회 때는 사실 이러한 전략을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따라가는 사람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따라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그 이미지가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와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한 발언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황 리더십에 의한 어떤 효과를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준규 후보의 막말 논란, 5.18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른 건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 효과다라는 분석이신데 당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까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사실은 쉬쉬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꺼내들었습니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가 되면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사실은 한국당 내에서 지금까지는 쉬쉬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그러니까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라라는 말을 한국당에서 못했었는데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꺼내드렸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구속된 기간이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 1년 정도를 수감한 끝에 일단은 이 보석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라 완전하게 석방이 결정된 건 아니죠. 항소심에서 최종적인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바라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이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건대 형기를 다 치르고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종신형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과거 우리가 이 전두와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수감했던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실제로 구치소에 있는 과정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치적인 사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요. 딜레마요? 과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사면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적인 형이 선고되는 과정까지도 여전히 잘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게 됐을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정권이 뒤바뀌고 났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인 사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